신임총회 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예장 백석 대신총회가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종현 신임총회장이 교단 수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내부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교회 연합에 앞장섰던 고 정진경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를 상담 전문가로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개설돼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장 백석 대신 총회가 장종현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교단 내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총회는 최근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회법 소송이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종현 신임 총회장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회는 선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천위원회에서 진경 총회장을 추대한다는 교단 헌법에 따라 장종현 총장을 추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목사 부총회장의 류춘배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안문기 장로를 각각 추대했습니다. 장종현 신임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됐다며 총대들에게 교단 수습을 위해 사면권 등 전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장종현 목사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헌법과 규칙과 모든 걸 초월해서 또 죄를 주는 거, 사면 복권하는 거, 총회장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권한을 위임받은 장 총회장은 사회법 소송을 제기한 교단 인사들을 총회석상에 세워 총대들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교단 명칭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로 최종 결의했습니다. 또한 임원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세계선교회는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세계선교위원회는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고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15번 마지막, 오늘부터 총회 명칭은 백석으로 한다. 이번 총회는 교단 정상화에 대한 총대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총회가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평생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써온 고 정진경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했던 정 목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는 교파를 초월해 여러 교계 인사들과 4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이라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을 한국교회 대화합에 힘썼던 정진경 목사를 추모하며 그가 남긴 신앙 유산을 발전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리민식 목사는 고 정진경 목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였다고 회고하며 남은 우리도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 정진경 목사는 생전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연합에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월드비전 이사장을 맡아 사회 공헌에도 힘썼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삶의 문제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상담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이 마련됐습니다. 예수님은 상담자의 줄임말인 예상 아카데미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상담 목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 아카데미 2년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생활상담협회와 한국인터넷중독상담협회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한성열 원장은 한국교회에서 상담은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상담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장은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과 사람에 대해 아는 상담 심리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우간다를 방문해 특별한 섬김을 실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아프리카 우간다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선교사들이 연합해 아프리카 부흥에 힘쓰는 단체인데요. 어린이와 대학생 선교, 현지 교회 목회자 교육뿐 아니라 고아원이나 학교를 세우며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75곳의 예배당과 1곳의 선교센터, 4곳의 중고등학교, 8곳의 초등학교, 15곳의 유치원, 1곳의 기숙사를 건축해 눈길을 끕니다. 이번에는 우간다 지역의 교회, 기업 연합, 선교 대원들을 파송했는데요. 특별히 2박 3일간 무크라 지역의 현지 목회자 300명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도 진행했습니다. 선교 대원들도 열흘간의 일정 동안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 본부장인 김형수 목사도 함께 참여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우간다 현지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파송된 선교대원 모두에게 우간다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운교회 청년부가 농촌교회를 방문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년들은 충남 금산 5곳의 교회와 거제 화평교회를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요. 어린 아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부터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까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섬김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위한 청년들의 마스크팩과 안마 서비스, 식사 대접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성교회와 남부중앙교회의 담벼락에 복음의 메시지로 벽화를 그리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다 함께 즐기는 물놀이 시간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해 여전도회와 권사들로 구성된 식사봉사팀은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광운교회 김한배 목사는 광운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기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자정을 넘긴 3일 오전 2시 16분에 끝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선 불법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일 반론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국회를 능멸한 불법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정시 확대보다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 자기소개서, 수상 경력 같은 이른바 금수저 요소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학생부 평가와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후 첫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저물가 상황은 수요보단 공급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 호캉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특급 호텔들의 예약률이 과거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일본 여행 보이콧과 홍콩의 불안정한 정세로 해외보단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호캉스 문화가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졌다며
고객 유치를 위해 업체별 여행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 음식 세미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한국성경식물원이 주최하는 성경 음식 세미나에 이스라엘 현지 요리 전문가인 토바 딕스테인 박사가 초청됩니다. 세미나에선 6월절 식사를 기반으로 한 예수시대 최후의 만찬을 고대 요리법대로 만들어보고 음식에 담긴 메시지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주사랑교회에선 2차례 걸쳐 성경 음식 아카데미도 개최됩니다. 박성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움교회가 주님의 나라 교회와 함께 가을맞이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인 하이네의 가을기도 낭송을 비롯해 바이올린과 팸플룻, 피아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움교회 차영준 담임 목사는 이번 예배가 성도와 주민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광고회사 그랑플레이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버스 광고 인프라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300여 대에 부착되는 내외부 광고와 음성 광고는 성우 배한성 씨의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랑플레이스 임섭 대표는 상업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NGO의 선한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성총회장과 성결대, 성결유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재용 목사가 한국원로목회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합니다. 이 밖에 명예회장엔 문쇠강 목사를 추대하고 상임회장엔 강진문 목사, 사무총장엔 박만석 목사가 각각 선임될 예정입니다. 김재용 목사는 이날은 취임식이 아니라 원로 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날이라며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원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